전략의 위기 구조에서 세 번째, 즉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에 이어서 제일 하단에 위치하는 게 이제 기능 전략입니다. 펑셔널 스트래티지라고 부릅니다만, 그래서 기능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 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 제품 개발 전략 뭐 등등, 뭐 운영 뭐 이런 게 있죠. 각 기능 수준에서 전략을 기능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전략을 우리가 이제 뭐 생산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전략입니다만, 과거에 그 맥주 시장에서 한번 마케팅이라는 어떤 기능 전략을 구사해서 하이트가 오비 맥주에 아주 치명상을 안겼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능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능 전략이 때로는 사업부 전략처럼 한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마십니다만, 맥주 시장에서 전무후무한, 지금도 이런 어떤 기록을 깬 적이 없습니다만,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의 어떤 지배적 지위를, 즉 1위 업체를 붕괴시켰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트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하이트 이전에 어떤 맥주가 있었는지, 또 하이트가 어떤 회사에서 나왔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자, 이걸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하이트라는, 이게 하이트죠? 하이트가 아니라 크라운이죠. 크라운 또는 이병 크라운, 이런 병들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크라운.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이트하고 뭐 줄줄이 섞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뭐 무슨 뭐 외국 수입 맥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크라운. 근데 수입 맥주가 아니었고, 이 하이트라는 제품이 나오기 이전의 제품이 이 크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크라운은 회사죠. 그래서 이전에 그 맥주에서는 오비 맥주하고 이제 크라운 맥주가 있었죠. 근데 맥주 시장에서 오비 맥주는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보통 명사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기, 1980년대에는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뭐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그 당시에 있어서 호프집은 한참 있다 생긴 거니까요. 이 술집에 가가지고 맥주를 달라고 할 때는 오비를 주세요 하지 맥주 주세요란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브랜드가 보통 명사가 되어버릴 때는 그 시장은 뒤집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또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조미료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원하고 미풍의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조미료 주세요란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미원 주세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보통 명사가 돼버리면 그건 이미 2등 업체에는 거의 뭐 이제 자포자기 수준까지 가버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미원에 대해서 미풍은 시장을 뒤집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맥주 시장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때 오비 주세요라고 해서 오비 없는데요 그러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때로는 뭐 크라운도 괜찮아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술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갈 정도로. 왜냐하면 오비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95%에서 96%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크라운의 시장 점유율이 고작해서 한 3, 4%. 그래서 크라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맥주 회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맥주 시장이 완전히 거의 독과점이 아니라 독점적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었었던 게 1980년대까지의 어떤 맥주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크라운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즉 마케팅이라는 어떤 기능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결국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맥주의 컨셉을 잡을 때 결국에는 물, 즉 맥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뭔가를 봤을 때 결국 물.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컨셉을 가지고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광고가 이런 거죠. 지하 안반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강조하는 이런 광고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광고 라벨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하이트의 이 속에 라벨 속에 크라운이라는 회사 이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트의 실제로 이제 크라운이라는 이름을 발매 직후에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 한쪽 구석의 뒷면에 보일락말락하게 크라운이라고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결국에 하이트는 크라운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품으로 포지셔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강남의 젊은 주부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초기에 마케팅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맥주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장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맛에 있어서 특히 물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괴단히 어떤 충격적으로 하이트의 등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트가 물에 대한 광고들을 그 후에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광고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광고는 아닙니다만 그 주로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하이트가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죠. 물에는 힘이 있죠. 막혔던 가슴을 시원하게 끌어주는 느낌이에요. 한 잔의 하이트처럼. 물이 만든 작품이다. 하이트. 이런 어떤 광고의 힘, 즉 마케팅의 아주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1996년에 시장 점유율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43%가 하이트고 42%가 오비로 시장 점유율이 역전됩니다. 정말 놀라운 마케팅의 역사상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오비라는 맥주를 마케팅의 힘을 빌어서 물론 이제 제품을 새로 이제 개발했습니다만 철저한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즉 기능 전략을 세워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놨다는 것 이 자체는 얼마만큼 기능 전략이 때로는 강력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성공 뒤에는 이런 엄청난 성공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오비하고 하이트는 크라운이죠. 오비하고 크라운은 정말 엄청난 이 사투를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능 전략에서 특히 마케팅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가 하이트가 그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하나 광고의 카피는 하나가 지하 150m, 또 하나가 100% 천연 안반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케터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이제 윤리성에 둘러싼 윤리성을 가지고 이제 마케터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맥주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건 맥주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물 중요합니다. 좋은 물,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만 맥주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프입니다. 호프가 맥주의 맛을 결정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트는 그렇지 않고 호프가 아닌 물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즉 진실이 아닌, 즉 호프가 아닌 물이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전달해서 결국에는 시장을 뒤집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진실이 아닌 것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전개했을 경우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단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게 전적으로 옳은 것인가, 전적으로 틀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업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이걸 정당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입니다만 오비하고 화이트가 오비하고 크라운이 사투를 벌일 때 결국 그들은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비가 결국엔 이거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만 지하 150m 100% 천연 안반수를 내세운 화이트 맥주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크라운 전 간부의 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크라운 전 간부가 투서를 했고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즉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비는 또 크라운은 어떤 걸 했냐면 이에 앞서 말할 수 있는 맥주, 말할 수 없는 맥주라는 제하의 광고를 펼쳐가지고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했었습니다. 사실은 화이트가 오비 맥주하고 전면전을 벌이면서 오비 맥주를 이렇게 공격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화이트가 이런 것들을 방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또 오비가 어떤 전면 광고를 냈었냐면 화이트의 전주 공장이 있었습니다. 전주 공장이 세워진 다음에 주변에 논들의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광고에 게재하면서 그 전주 공장 주변 논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광고 카피를 했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그 말의 뉘앙스는 여러분이 마시는 화이트 맥주는 결국에는 전주 공장에 마르는 논의 물이다라는 것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는 그 말에 아주 발칵 뛰고 화이트가 아주 괴단히 분개해서 그걸 이제 재판에 걸어가지고 실제로 지하 150m, 그다음에 안반수 이걸 걸어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재판부는 실제로 화이트 공장들의 5군데의 그런 어떤 취수원, 즉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원을 전부 깊이를 측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는 지하 150m가 된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화이트는 지하 150m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연 안반수라는 개념도, 안반 천연수라는 개념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안반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렸던 데도 있었고 안반이 아닌 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 역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즉 허위 과대 광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쓸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어떤 난투구 끝에 결국은 결과는 화이트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오비는 그 후에 회사가 결국에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어떤 불우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는 나중에 외국 회사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전략에서 아까 사업부 전략에서 도시바의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업부 전략이 자신 사업부뿐만 아니라 본사의 운명을 바꾸는, 즉 본사가 본사의 다른 사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업을 구원하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전략도 역시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회사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 회사를 구원해냈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경쟁사를 격심시켰던 대단히 놀라운 사례가 화이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능 전략이 때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회사 운명을 바꾸거나 시장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가 전략의 위계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을 전사적 전략, 즉 기업 전략이라고 우리가 불렀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밑에 단위인 사업부에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을 사업부 전략, 그리고 사업부 밑에 각 기능 단위에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을 기능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위는 각각의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 전략에서는 CEO,
즉 사장이 결국에는 그 전략의 수립과 결정과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업부 전략은 사업부장으로 대표되는 그 사업 단위의 책임자가 전략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기능 전략에서는 생산이나 마케팅의 각각 부서의 담당자가 그 책임자가 돼서 책임을 지고 전략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위의 수준의 전략은 쓰는 용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쓰는 무기도 다르고, 자원의 양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다 또는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각각의 전략 단위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우리가 모두에 설명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왜 고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때 그게 이패 문제인지, 즉 기능 단위의 문제인지, 또는 사업부의 문제인지, 즉 제품의 라인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마지막 그 시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가, 아니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더 강력한 어떤 자원 배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또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아니라 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다양한 어떤 기업 전략 수준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분석 수준이 다르고, 다음에 원인에 대한 분석의 수준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는 것이고, 다음 전략에 대한 주체도 달라지는 것이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을 분석할 때 단지 막연한 분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략의 위계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떤 수준에서의 기업의 전략을 논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맞는 전략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